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4월 21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16시 지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올려드렸던 영상 다들 보셨죠? 안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꼭 먼저 보고 와 주시길 바랍니다. 어제 나스닥이 급락한 부분에 대해서 과거 사례 분석을 해드렸고, 기술적 분석 기준으로 반등 가능성이 높은 이유들, 제가 만든 여러 가지 시그널들 사례 분석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결론은 뭐였어요? 결론은 다음 주 반등 가능성이 매우 높다. 100%는 없지만 사례 분석 결과 다음 주 반등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죠? 이렇게 결론은 됐고요.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더 몇 가지 더 근거를 제가 또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정배열 상승 추세에서 첫 121선 이탈했던 케이스, 이런 것들을 살펴볼 겁니다. 과연 추세가 쉽게 깨지는가, 과거엔 어땠는가. 금요일 기준으로 나스닥 지수가 121선을 건드렸어요. 깼죠? 이탈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 관련해서 사례 분석을 해드릴 겁니다. 과거에도 지금과 비슷하게 강한 상승 추세가 있었고, 수많은 상승 추세가 있었고, 또 121선 이탈도 여러 번 있었었는데, 그때 과연 주가 흐름이 어땠는지. 빠졌던 이유는 다 제각각이었습니다. 근데 좋은 이유로 빠졌던 건 없었겠죠. 다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이탈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 악재가 있었었는데 그때 주가 흐름을 보고 반등이 나왔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사실 나스닥이 꽤 빨리 빠졌어요. 각도가 꽤 가파랐고 꽤 빠른 속도로 급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랬던 사례들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주가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볼 거고요. 세 번째로는 하락파동 주기, 파동 주기 요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우선 정배열 상승 추세 및 첫 121선 이탈, 이거와 관련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 화면에 연두색과 형광색이 있습니다. 그죠? 형광색은 가파르게 빠진 거,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가파르게 빠진 그런 것들을 제가 시그널로 나타내는 거고요. 녹색은 상승 추세에서 처음으로 121선을 이탈했을 때에 나타나는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연두색부터, 과거에 이 연두색 시그널이 나타났을 때 그 이후에 주가 흐름이 어땠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우선은 지금 나스닥이 어떻게 급락을 했는지부터 먼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상당히 강했어요, 추세가. 아시겠지만 매우 강한 상승 추세가 나타났습니다. 거의 5개월 이상 올랐죠. 그죠? 작년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월 바짝 올라갔고 4월 들어서 이렇다 할 반등 없이 한 번에 그냥 원웨이로 급락을 한 거예요. 61선에서의 반등조차 없었습니다. 그죠? 보통은 이제 60선 부근에서 반등이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60선 반등도 없었고 바로 그냥 급락을 한 거예요. 121선까지. 이 노란색이 120선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한 번에 빠졌을 때 120선 찍었을 때에 어떤 흐름이 나타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도 2008년도 이후부터 볼게요. 너무나 많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연두색 되게 많잖아요. 2008년 이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이제 연두색이 떴을 때, 그죠? 이때도 보면은, 이 당시에는 61선에서 약간의 지지가 있었어요. 그죠? 살짝 지지를 받다가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 120선을 깼어요. 지금과 마찬가지로 120선이 깨지는 장대봉이 나왔는데, 기술적 반등이 나오네요. 그죠? 반등이 나오고서 다시 한번 더 빠졌어요. 더 빠졌습니다. 보시면, 전저점을 살짝 깼어요. 깼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또 반등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무튼 이때는 반등이 나왔고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2010년도 5월달입니다. 유로존
그죠? 유로존 재정 적자 문제, 그리스 문제, 이탈리아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불거지면서 급락을 했을 때죠. 네, 어떻게 될까요? 주가 급락을 했는데 역시나 120선이 깨졌죠. 상승 추세, 2달 정도의 상승 추세 이후에 120선이 깨졌는데 어떻게 연두색 떴죠? 역시나 반등을 줍니다. 반등을 주고 빠졌죠. 그죠? 네, 이번에도 반등이 나왔네요.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때도 꽤 강했습니다. 아이고, 다시 여기죠? 네, 이때도 꽤 강했어요. 지금과 되게 비슷한데요? 여러분들? 그죠? 지금 급락한 거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네, 이때 보시면은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이때 6달 올랐네요. 6달 오르고 61선에서 반등이 없었죠? 반등이 없이 한 번에 원웨이로 빠졌습니다. 그리고서 연두색이 떴죠? 그쵸, 여러분? 반등이 나왔나요? 어우, 나왔네요. 보이시죠? 반등이 나왔네요. 네, 와, 121선. 역시 121선입니다. 네. 자, 또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무시해야 되죠. 왜? 이미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패턴은 뭐냐면, 지금 이거와 같이 오랜 시간 동안 꽤 강한 상승 추세가 나오고 나서 처음으로 121선 건드렸을 때, 그걸로 보는 거예요. 오랜 시간 상승 추세 이후에 딱 급락하면서 120선 건드렸을 때, 그죠? 그때 반등이 나오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해당되지 않겠죠? 이런 것들은 무시. 네. 자, 지금 테스트 해봤는데 벌써, 다 100%, 아직까지는 100%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은, 얘도 오랜 시간 상승이 나왔죠? 근데 얘는 이미 60선에서 반등이 나왔어요. 네, 반등이 나오고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120선 깨졌죠? 어떻게 됐습니까? 깨지고 나서 이틀, 한 번 깨지고 난 다음날까지 빠졌다가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그쵸? 네, 역시도 얘도 반등, 근데 얘는 지금 차트와는, 달라요. 어떤 점이 다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60선에서 반등이 나온 이후에 빠졌고, 그리고 60선과 120선과의 이격도가 꽤나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네. 이게 2012년 5월달인데, 이때도 이제 유로존 이슈 때문에 빠진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60선과의 반등이, 60선에서 반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차트는 60선에서 반등을 주고 나서 이렇게 빠진 거예요. 한 번에. 그쵸? 지금은 반등 없이 한 번에 빠진 겁니다.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반등 없이 한 번에 빠진 거랑 반등을 한 번 주고 빠진 거랑 차이가 있어요. 반등이 한 번도 없이 딱 빠진 애들은 아무래도 반등이 없었기 때문에 그만큼 더 반등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한번 반등을 줬던 애들은 반등 한번 나왔었으니까. 그쵸? 반등이 한번 나왔었으니까는 아무래도 확률상으로는 더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네. 그런 차이가 있다. 어쨌거나, 이때는 2012년도에는 어땠어요, 여러분? 120선 이탈 후에 반등은 나왔습니다. 네. 반등은 나왔어요. 하지만 그 전에 이미 꽤나 강력한 60선에서 반등이 나왔었다. 그죠? 그런 차이가 있다. 어쨌거나 120선 이탈 후 이후에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쌍바닥 이후에도 역시나 반등이 나왔고요. 결국 주가는 120선 위로 올라왔던 거죠. 또 보겠습니다. 자, 오랜 시간 동안 뭐 되게 오랜 시간 동안 급등했던 건 아니에요. 그죠? 뭐 한 달, 두 달 정도 120선 찍었죠? 연두색 나왔죠? 역시 반등 나옵니다. 자, 지금도 오랜 시간 동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120선 깨졌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60선에서 반등 주고 60선 이탈하고서 또 반등 주고 그 다음에 빠졌어요. 그리고 120선 깼죠? 깼는데도 또 반등이 나옵니다. 그죠? 네. 반등이 나왔다가 빠지죠. 그리고 120선 한 번 더 깼는데 여기서 또 반등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121선이에요. 이게. 제가 우리 유료연님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추세라는 거는 절대로 쉽게 깨지지 않는다. 예. 쉽게 깨지지 않는다. 여기서 부연 설명 한번 드리자면 저는 이제 선물 리딩을 하니까 정말 분봉 차트를 하루 종일 봐요. 일봉, 분봉, 뭐 주봉 진짜 차트 정말 많이 보거든요. 많이 보는데 제 경험상 정말 많이 보여진 패턴이 뭐냐면 패턴이 정말 수천 가지 패턴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많이 눈에 띄는 게 뭐냐면 120선이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120선 주가가 한 번에 깨는 경우도 있고 그죠?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웬만한 상승 추세에서는 대부분은 깼다가 올라왔다가 깼다가 올라왔다가 이런 식의 흐름이 정말 많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한 번에 이렇게 쭉 빠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정말로. 물론 이제 뭐 1분봉, 3분봉, 5분봉 이런 분봉 단위로 보게 되면 이런 경우도 있는데 1봉이나 어떤 지수, 그죠? 지수 흐름, 전체적인 지수 흐름을 볼 적에는 120선에서 이렇다 반등도 없이 그냥 쭉 미끄러지는 경우는 정말로 보기 드물어요. 대부분은 120선이 깨졌다가도 올라오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몇 번, 120선을 기준으로 몇 번씩, 몇 번 이런 통통통 튕기는 흐름이 나오다가 그저서 이제 추세가 아예 꺾여버리는, 정별에서 역별로 꺾여버리는 이런 흐름들이 대표적이거든요. 매번 그렇진 않지만, 네. 또 보겠습니다. 자, 지금도, 자, 이때는 뭐였어요, 여러분들? 2014년도 10월달인데요. 자, 이때도 쭉 올라가다가, 자, 60선에서 반등을 주죠? 그죠? 반등을 주죠? 주고 나서 한 번에 슉! 이때는 좀 많이 빠졌어요. 근데 마찬가지, 아까도 좀 많이 빠졌던 케이스가 있었죠. 2012년도에. 공통점이 뭡니까? 60선에서 반등을 한번 줬다라는 거예요. 그죠? 반등 주고 20선 저항 테스트를 한번 준 상태에서 급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잘 봐요. 여러분들. 아까 2012년도 보세요. 이때 좀 많이 빠졌잖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반등을 한번 줬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자, 차트를 뒤집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차트를 뒤집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적에 바닥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쭉 올라가요. 자, 그리고 얘는 A고요. 또 B는 쭉 올라가다가 중간에 한번 눌리면서 20선 부분에서 한번 눌림이 나오고서 올라가요. 자, 어떤 게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A가 많이 올라갈까요? B가 많이 올라갈까요? 당연히 B가 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겠죠. 왜? A는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얘는 피로도가 누적이 되는 거예요. 차익 욕구가 더 강해지는 겁니다. 밑에서부터 계속 올라왔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아직 사람들이 제대로 차익 실현을 못했기 때문에 언제 급락할지 모르는 상태.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야, 타이밍을 재고 있는 거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야, 분명히 한번 빠지긴 빠질 텐데 하면서 눈치를 막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피로도가 많이 쌓여있는 상태예요. B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한번 조정 주면서 차익 매물 한번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팔 사람들 한번 팔고 주포, 큰손들 이 종목을, 이 주가를 핸들링하는 큰손 입장에서는 한번 손바뀜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차익 실현 물량 한번 다시 매집해주고 재정비를 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얘는 한번 더 멀리 빵 뛸 수 있는 거예요. 힘을 한번 재정비했으니까 한 타임 쉰 거죠.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가면 힘들어. 근데 한번 쉬었기 때문에 얘는 힘이 세. 그 차이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그래서 빠질 때에도 빠졌다가 반등을 한번 줬잖아. 그죠? 반등을 한번 줬기 때문에 숏 입장에서는 여기서 재정비를 한 거라고. 그래서 한번 싹 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지금 패턴이. 제가 아까 짚어드렸던 게 이겁니다. 쉬지 않고 빠져있는 애들은 피로도가 쌓이는 거예요. 근데 한번 쉬었던 애들은 팍 쏠 수 있는 거죠. 그게 여기서도 나타났고 방금 어디? 2014년도 여기서도 나타난 거예요. 어디였어요? 여기죠? 그죠? 네. 여기서도 한번 쉬면서 20선 부근에서 저항을 받았잖아요. 차트를 뒤집으면 이게 뭐다? 눌림목이다. 21선 눌림목이에요, 이게. 숏 입장에서는. 그쵸? 눌림목 나오고 나서 급락을 한 거란 말이지. 근데 어쨌거나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얘도 120선 깨고 나서 반등이 나왔다. 네. 반등이 나왔다. 자, 투자 심리가 여러분들, 투자 심리가 어떠냐면, 사람들이 추격 매수를 되게 좋아하고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주가가 올라갈 때는 계속 오를 것 같아요. 그쵸? 초보 투자자분들 특히나 많은 경험도 있으실 텐데 주가가 올라갈 때 계속 올라갈 것 같아. 그래서 뭘 합니까? 그래서 추격 매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매수를 하지 않으면은 나한테 기회가 안 올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안 오기 전에 내가 못 잡을까봐 더 이상 내게 이 저점 매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올려 잡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추격 매수하고 나면은 결과가 안 좋죠. 내가 매수하면은 주가가 빠지더라. 이런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네. 반대로 주가가 이게 급락을 할 적에는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계속 빠질 것 같아. 그죠?
그쵸? 그래서 계속 빠질 것 같아서 저점에서 손절매를 하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저점에 투매, 급락하는 전저점 이탈하고 짱대 용봉을 보고서 놀래가지고 손절매 해버리면은 반등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사면은 떨어지고 팔면 올라가더라. 차트는 여러분들 결국 심리게임입니다. 심리게임. 그죠? 차트는 심리게임이에요. 네. 자, 또 보겠습니다. 또 쭉 올라가죠? 자, 한 2달 정도 상수세, 한 달, 2달, 3달 유지되다가 120선을 근처까지 갔다가 반등, 찍고서 또 반등. 나오죠? 네, 또 보겠습니다. 자, 또 오랜 시간 동안 상수세가 유지가 됩니다. 유지가 되다가 또 한 번에 그냥 120선을 팍 깨버렸어요. 어떻게 돼요? 반등 역시 나옵니다. 그죠? 반등 나오고 120선 기준으로 저점 또 한번 깼다가 또 급반등이 나와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손절매를 유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저점을 깨는 거라고. 일부러. 네. 지금 우리 사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정배열에서 121선이 깨지는 사례 분석을 보고 있는데 정말 많이 보셨어요. 지금 어떤 패턴 많이 봤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120선 깨고 나서 반등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쌍바닥도 많이 나오죠. 그죠? 기존의 저점을 깬 다음에 쌍바닥도 많이 나오죠. 근데 중요한 거는 첫 반등보다 저점을 깨고 나서의 반등이 훨씬 더 강력하다라는 거. 왜? 손절매 한번 나왔으니까. 그죠? 네. 손절매 한번 나왔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 사람들이 여기서 물렸어. 물려서 반등이 나와. 반등이 나오면은 약간의 희망을 가집니다. 신락 같은 희망을 가져요. 아, 드디어 반등이 나오는구나. 안 팔기 잘했다. 근데 여기서 저점이 깨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완전 무너지는 거야. 약간의 희망이 생겼다가 어떻게 돼요? 좌절로 되어버리는 거죠. 그때 반등 나왔을 때 팔았어야 되는구나 하면서 이때 완전 무너지는 거예요. 완전 이때 패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이평선에서 지지받았다가 일부러 한 번 더 깨는 거예요. 일부러. 그죠? 네. 이게 딱 투자 심리가 딱 이래요. 어디 갔니? 방금 몇 년도였었죠? 차트가 갑자기. 이거 24년도였고. 어디였냐? 여기죠. 여기. 15년도 6월.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악재 나왔을 때, 어제 설명드렸던 거죠? 네,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 네. 중국의 경기 침체 우려, 경기 둔화 우려. 그것들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을 때입니다. 그죠, 여러분? 잠시만요. 여기. 잠깐만요. 자, 그리고 이때 보시면은, 마찬가지, 여기서 이미 한 반등 나왔죠, 그죠? 네, 그리고 나서 한 달밖에 안 지났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 드렸어요. 완전히 급락하기 전에는, 그 전에 완전 급락하기 전에는 120선을 기준으로 몇 번 건드린다. 자, 그러다가 확 빠진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그런 케이스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것도 그런 케이스라고. 몇 번 징후가 있어요. 몇 번 시그널을 준다고. 그러다가 확 와르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확 빠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 아시겠습니까? 저 차트를 정말로 많이 보기 때문에 또 그냥 뭐 지금 현재의 차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례 분석을 진짜 많이 한단 말이에요. 사례 분석을. 자, 2008년도 금융위기 때는 어땠을까?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가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 잘 봐요. 자, 노란색이 121선이라고 했습니다. 자, 급락하기 전에 어땠어요? 한번 120선 깨고 마찬가지 반등 주고 또 깨고. 야, 이때도 봐봐요. 무시무시하잖아요. 이때도 지금과 비슷하게 하나, 둘, 셋, 넷 4개월 올라갔다가 60선 반등 주고 역시나 그죠? 60선을 반등 준 다음에 드랍이 나오죠. 이 눌림목이에요. 눌림목. 쇼드 입장에서. 그리고 121선을 무참히 깨버립니다. 투자자들은 공포에 빠져요. 야, 120선이 깨졌어. 어떡해. 작살나는 거 아니야? 마침 또 뉴스도 막 서브프라임 모기지 업체들이 파산했다는 뉴스가 막 나와. 완전 시장 공포의 동안입니다. 근데 급반등이 나오죠. 손절했던 사람들은, 그것도 최저점에서 손절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패닉이야, 패닉. 죽고 싶어. 조금만 버틸걸. 자,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 또 120선이 또 깨져요. 한 번에 드랍이 쫙 나옵니다. 이때 잘 봐요. 지금과 마찬가지야. 이때도 21선에서 61선 반등도 없이 한 번에 120선까지 드랍으로 나왔어. 그죠? 어떻게 돼요? 반등 나오지? 나오고
또 쌍바닥 찍고 또 올라가요.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120선 기준으로 여러 번 팅팅팅 튕기다가 급락이 나온다고. 제 경험상 그런 애들이 많다고. 이게 지금 그런 케이스야. 봐봐. 맞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그 패턴이죠. 지금 이런 게 대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런 반등도 없이 원웨이로 그냥 지금 봐봐요. 반등 있었나요? 없었죠? 60일선 깨지고 21선 눌림목이 없었다고. 숏 입장에서는 21선 저항 테스트가 없었어 지금. 그렇잖아요. 심지어 61선 반등도 없었어. 한 번에 빠졌기 때문에 저는 반등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번에 얘가 21선 저항 테스트가 있고 나서의 지금 급락이면 제가 이렇게까지 자신있게 말씀 안 드려요. 그죠? 자, 사례 분석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또 상승 추세 찾아볼게요. 자, 여기 좀 올라가죠? 자, 이때도 이제 한 몇 개월 올라갔습니다. 뭐, 하나, 둘, 셋, 몇 개월이니? 아이고, 다시. 하나, 둘, 셋, 넷. 그죠? 한 4개월 올라갔죠? 올라갔다가 처음으로 120에서 깼습니다. 역시나 반등 주죠? 자, 이때도 잘 보십시오. 21선 위에서 원웨이로 빠졌습니다. 지금과 똑같아요. 21선 저항 테스트도 없었고 61선 한 번에 깨졌어요. 한 번에 드랍이 나왔는데 역시나 급반등이 빵 나오네요. 이게 뭐예요? 추세의 힘이에요. 관성의 법칙 아시죠? 여러분들. 중학교 때 물리 시간에 배우잖아요. 관성의 법칙. 그죠? 일정 힘을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는 거예요. 추세를 유지하고자 하는 힘이 있는 거라고. 반등 주고 빠집니다. 맞죠? 네. 요거는 이미 한번 나왔으니까 다 무시할게요. 지금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례는 뭡니까? 상승 추세가 강하게 유지가 되다가 처음으로 120선을 찍었던 케이스예요.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또 봅시다. 또 제법 오랫동안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됩니다. 언젠가 깨지겠죠? 자, 보자. 언제 깨지나? 와, 꽤 오래간다. 드디어 깨졌어요. 자, 18년도 2월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21선에서 한 번에 드랍이 나와. 그리고 61선을 깨졌다가 반등 살짝 나오고서 120선까지 갔는데 역시나 어때요? 슈퍼 반등. 그죠? 이 당시 투자자들 어땠을까? 이때 여러분들 마이너스 4% 급락.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날 마이너스 4%, 이날도 마이너스 4%. 지금보다 투자 심리가 훨씬 더 안 좋았겠죠? 그죠? 훨씬 더 안 좋았겠지? 네. 근데 이때에도 중간에 반등이 21선까지 반등은 아니었지만은 중간에 반등 한번 주고 빠졌어. 61선 반등 한번 주고 빠졌어. 이 심각한 상황에서도 마이너스 4%씩 빠지면은 이건 되게 심각한 거지. 근데도 반등이 나왔거든? 그죠, 여러분? 요것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미 반등이 나온 상태에서 빠지는 거지만은 이때도 반등을 하면 줍니다. 121선에서. 이게 121선이에요. 이게. 121선이 깨지고 반등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안 깨지고 반등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일단은 깹니다. 제가 우리 회원님들께 말씀드린 게 있어요. 지지선과 저항선은 깨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초보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지지선에서 만약에 이제 주가가 빠지고 있어. 여기에 121선이야. 초보들은 121선에서 딱 매수를 걸어놓습니다. 초보예요. 경험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저는 120선이 깨질 것을 감안하고 좀 밑에서 저는 매수를 걸어놓습니다. 왜? 일부러 깨는 경우가 워낙 많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난 121선이 깨지면 손절매를 할 거야. 나 손절매 걸어놔야지. 120선 깨지면 손절해야지 라고 하고 스탑로스를 걸어놔요. 많은 초보들이.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주포들은 120선을 깨버리는 거예요. 깨면은 스탑로스 물량이 나오거든. 그래서 120선 좀 밑에서 대기 매수를 걸어놓는 게 이런 걸 스탑 헌팅이라고 하는 거죠. 스탑로스 물량들을 받아먹는 거. 누군가의 손절 물량을 받아먹는 거예요, 이게. 네. 스탑로스 헌팅. 자, 또 보겠습니다. 또 쭉 올라가죠? 여기서도 보시면 이제 18년 10월달입니다. 네. 마찬가지 무역전쟁 때문에 빠졌는데 이렇다가 반등이 없었어요. 한 번에 그냥 드랍이 나옵니다. 이때 꽤 세게 빠졌습니다. 그죠? 꽤 세게 빠졌습니다. 이때도 21선 저항 테스트 없었어요. 물론 중간에 한번 반등이 나오긴 했어. 근데 장대 음봉으로 마이너스 몇 프로니? 4% 넘었습니다. 네.
그죠? 120선을 마이너스 4%짜리 음봉으로 깨버렸고 한 번 더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120선까지 반등 주고 나서 다시 빠졌어요. 그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잘 봐요.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한 번에 원웨이로 빠진 경우는 없다. 분명히 120선을 몇 번 건드린다. 이때도 봐봐요. 건드리고 건드리고 건드리고, 그죠? 여러 번 건드리다가 급락을 하는 거예요. 여러 번 건드리다가. 지금 볼까요? 지금 처음 건드렸어요. 그죠, 여러분들? 아, 처음은 아니구나. 지난 10월 달에 한 번, 그죠? 네. 그리고서 이제 다시 건드린 거예요. 최근 6개월 동안 봤을 적엔 처음이죠. 그죠, 여러분들?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때도 봐봐요. 작년이죠? 자, 강한 상승 추세 이후에 첫 120선 반등이 나오죠. 반등이 나온 다음에 빠지니까 그때 급락이 나오잖아요. 이거거든요. 네. 왜? 눌림목이니까. 한번 쉬어간 거라고. 숏 입장에서는 한번 쉬어간 거라고. 그러니까 쉬지 않고 계속 빠지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마라톤을 뛰다가 중간에 한번 쉬면은 더 멀리 갈 수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안 쉬고 쭉 가면은 힘들잖아. 빡세잖아.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해되셨죠? 네. 18년도의 마지막에 쭉 미끄러졌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나 반등 주고 빠졌어요. 그죠? 자, 그리고서 쭉 올라가다가 또 첫 120선 급반등. 그죠? 120선 또 급반등. 자, 쭉 올라갑니다. 또 이거 언제예요? 코로나죠? 와, 드디어 코로나가 나왔네요. 자, 코로나 지금이 심각합니까? 코로나가 심각합니까? 지금은 코로나에 비할 바가 못 되죠, 여러분들? 글로벌 실물 경제가 완전 아작이 나는, 난리가 났었죠. 네. 각 나라별로 다 그냥 이 출국 통제하고, 길거리 상인들 다 그냥 주저앉고, 회사에서도 한 명만 감염자가 나오면은 격리 조치하고 회사 못 나오게 하고, 일할 거는 많은데 사람들은 없고 이제 계속 감염자가 점점 늘어나니까 병원에는 입원할 공간도 부족해가지고 막 음압병실 만들고 난리 났었잖아요. 자, 그 당시에도 이때도 비슷해요. 잘 봐요. 21선 위에서 한 번에 급락이 나왔고 60선에서 반등 없죠, 그죠? 60선 반등 먹고 오히려 60선 저항받고서 한 번에 120에서 깨졌어. 지금처럼 깨졌는데 반등 빡 나오네요. 코로나 때도 반등 빡 주고서 그 다음에 급락이 나왔어요.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반등을 주고 빠지죠. 반등을 주고. 그죠, 여러분들? 네. 또 보겠습니다. 또 한참 올라가죠.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완전 이제 유동성 장세, 제로 금리하고 그냥 완전 유동성 장세, 돈이 풀리고 있을 때니까 엄청나게 세게 올라갑니다. 좀 봅시다. 쭉 갑니다. 자, 첫 120선 이탈 나오네요. 첫 120선 이탈이 빵 나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반등 역시 나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팁 드릴게요. 유동성 장세에서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 제로금리하고 막 정부에서 미국 재무부에서 국채 발행하고 근데 그거를 페드가 계속 사주고 무한 매입하는 양적 완화 하면서 올라가는 장세, 이럴 때 120선 이탈한다? 감사합니다. 이럴 때는 받아 먹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네, 받아 먹는 거예요. 이럴 때는 역시나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또 한 번 120선 또 반등이 나오고요. 사례 분석 재밌지 않나요? 저는 사례 분석이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또 한참 있다가 또 120선 또 올라갑니다. 자, 여러 번 튕겼어요. 그러다가 2022년으로 돼가지고 본격 긴축이 나오죠. 자, 잘 보세요. 이때도 자, 한번 급락을 합니다. 이때도 20선에서 한 번에 원웨이로 빠졌어요. 120선까지 반등 나오죠? 반등 나오고 급락이 나오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패턴이 지금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원웨이로 빠지면은 후달려 힘이. 그래서 숏 입장에서도 한번 재정비를 해주고 한번 쉬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2차 시세가 나오는 거예요.
쪼다 한번 반등 나와주고 20선과 60선 반등 저항 테스트 해준 다음에 그 다음 박살나잖아요. 이거거든요. 네. 뭔가 느낌이 오죠 이제? 그죠? 주식에 여러분들 100%는 없어요. 100%는 없지만 분명히 사례 분석을 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확률을 높일 수 있어요. 반복되어지는 패턴들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그거를 되게 좋아하고 그걸 잡는 거를 되게 좋아하고 또 잘 잡아냅니다. 사례 분석은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되게 즐겨요. 우리 유료님들은 아시죠? 저는 일반 투자자들이 그냥 간과하는 부분들, 그냥 쉽게 지나치는 부분들,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들을 저는 패턴 다 잡아냅니다. 거기서 확률을 만들어내요. 자, 그리고 지금이에요. 자, 지금 다시 봅니다. 반등 있었습니까? 급락하면서 없었죠. 이거와 비슷한 사례 정말 많이 나왔죠, 좀 전에. 20선에서 반등 없이 한 번에 원위로 빠졌어, 지금. 그죠? 반등이 제 예상대로 다음 주에 반등이 나온다면 어디까지 나올지 100% 장담할 수 없어요. 얘가 뭐 11선까지 갈지 아니면 여기 과거에는 61선까지만 올라갔는데 61선까지 갈지는 아무도 몰라. 그죠? 네.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중요한 건 근데 반등은 무조건 나온다. 그죠? 반등은 무조건 나온다. 안 나올 수가 없다. 네. 확률상 봤을 때. 자, 이건 검증 완료됐습니다. 자, 검증됐죠? 매우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왔음. 검증 완료 됐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빠른 하락 속도. 빠른 하락 속도 사례 분석. 자, 요거는 빠른 하락 속도는 형광색 시그널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과 비슷한 패턴의 어떤 그런 그 조건들을 제가 알고리즘화해서 이 형광색 시그널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 형광색이 떴을 때 반등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볼 겁니다. 현재 지금 형광색이 두 개 같은 상태입니다. 그죠? 자, 보겠습니다. 이제는 형광색을 보겠습니다. 연두색이 아니라. 자, 마찬가지로 금융위기 이후부터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형광색 나오고서 반등. 그죠? 나왔어요. 자, 형광색이 나오고서 급반등이 나오네요. 여기서는. 자, 확률입니다. 얼마나 반등이 잘 나오는지 혹은 반등이 안 나오는지 그거를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또 형광색 찾아서 가봅시다. 자, 형광색 나왔죠? 슈퍼 반등 나왔네요. 자, 이때 2011년 이때는 뭐 미국 신용등급이 강등이 됐을 때, 그죠? 네,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형광색이 무려 4개까지 나왔죠. 그죠? 네, 이게 형광색이 많이 나올수록 이 하락은 조금 미쳤다. 많이 나올수록 이거는 완전 미친 비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는 특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요거 무시하겠습니다. 많이 빠질 법했죠. 네. 왜냐면은 글로벌 최대 경제대국이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이 됐다고 하는데 당연히 이거는 뭐 급락을 할 만하죠. 그 다음에 11월 달입니다. 형광색 하나 나왔죠? 나오고 나서 하루 이틀 더 빠지긴 했습니다만 역시나 급반등이 나왔어요. 형광색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쭉 갑니다. 형광색 2개 나왔죠? 지금처럼 2개 나오고서 급반등 나오네요. 여기서 보시면 형광색이 나오고서 반등, 또 나왔죠? 2개, 또 반등, 또 나왔죠? 하나 나오고서 이틀 빠졌습니다. 또 떴죠? 슈퍼 반등. 그죠? 형광색이 나올 때마다 반등, 또 반등. 네. 얘도 그때 진짜 미친 하락이 나왔던 거예요. 2014년도에 쉽게 이렇게까지 급락이 나오는 게 쉽진 않은데 꽤 많이 하락을 했던 겁니다. 네. 그때 14년도 10월달이었었죠. 14년 10월달. 제가 어제 영상에서 설명드렸었는데 그때 빠졌던 이유는 아마도 그때가 에볼라 바이러스, 그죠? 네. 에볼라 바이러스가 확산될 거다라는 우려가 있었었고, 또 이라크와 시리아, 지금과 비슷하게 중동 전쟁 리스크가 있었던 그때가 바로 10월달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급락을 했었던. 또 보겠습니다. 형광색. 15년 8월달 중국, 네, 중국 경기 침체 우려, 그죠? 자, 형광색 뜨고 또 형광색 떴죠? 형광색 2개 뜨고서 급등. 여기 또 떴던 형광색 2개 뜨고서 급반등. 쌍바닥 찍고서 역시나 급반등.
그냥 지금 시그널만 보세요. 자, 형광색 나왔죠? 또 급반등. 형광색이 떴을 때 반등이 나오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자, 형광색 떴죠? 급반등. 떴죠? 급반등. 확률 상당히 높죠? 그죠, 여러분? 확률 무지 높지 않아요? 주식은 무슨 게임? 확률 게임이다. 또 떴죠? 급반등. 또 형광색 떴죠? 하나, 둘, 급반등. 신기하죠? 확률 게임이라고 했어요, 제가. 자, 그 다음에 이게 본격 이제 미중 무역전쟁이 효과되면서 박살나기 시작을 할 때죠? 자, 우선은 첫 번째 형광 뜨고서 반등 나오고요. 두 번째 형광색 두 개, 지금처럼 똑같죠? 두 개 뜨고서 역시나 급반등. 주고 빠집니다. 자, 그 다음에 형광색 하나, 급반등. 또 하나, 또 급반등. 신기하죠? 또 형광색 하나, 급반등. 자, 또 형광색 하나, 급반등. 또 하나, 급반등. 확률 상당히 높은 거 느껴지십니까, 지금? 형광색 두 개, 급반등. 그리고 지금 형광색 두 개네요. 어때요? 여러분, 이것도 검증 완료됐죠? 네. 자, 2번. 빠른 하락 속도, 사례 분석. 이 또한 매우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왔음. 역시 검증 완료됐습니다. 그죠? 네. 저는 항상 뭔가를 말씀을 드릴 적에, 아이씨, 큰일 났다. 녹화를 안 눌렀다. 와, 환장하겠네. 녹화를 안 눌렀어. 와, 씨. 이럴 때 진짜 힘 빠져요. 예. 지금 한 37분 동안 방송을 진행을 했는데, 녹화를 안 눌렀네. 와, 환장하겠네, 진짜. 유튜브는 그래도 이게 자동으로 녹화가 되는 거긴 한데,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진행해야지.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단기 하락파동 주기. 네, 단기 하락파동 주기 사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신기합니다. 보십시오. 자, 지금 보시면 단기 최고점부터 금요일까지 며칠 동안 빠졌습니까? 7일입니다. 7일. 그죠? 7 거래일 동안 빠진 겁니다. 최고점부터 최저점까지. 이게 물론 최저점이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일단 7일 빠졌습니다. 네. 그럼 과거에는 하락파동이 나올 적에 단기 최저점까지 보통 며칠 정도가 소요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말씀드리는 저점의 기준은 뭐냐면 11선 반등, 11선 돌파가 나오기 전까지 최저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종가 기준으로 11선 넘어가기 전까지 저점을 최저점이라고 보고 이 기간을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 단기 고점부터 15일 동안 거의 8%, 10일 동안 7% 빠지고 11일 동안 8% 빠졌습니다. 그죠? 지금은 7일 동안 7% 빠졌어요. 7일 동안 7.4%. 자, 또 보겠습니다. 많은 사례가 있어요. 네, 제가 사례 분석 진짜 많이 했거든요. 자, 그 전에 보시면은, 자, 잘 보세요.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6일, 7일. 자, 이건 7일이 아니죠. 11일이죠. 네. 11일. 자, 여기 11일, 여기 5일. 잘 봐요. 자, 이건 11일선까지는 아니지만은 반등이 좀 세게 나왔다가 빠졌거든요. 7일. 자, 여기도 7일, 여기 5일. 11일선까지 반등. 여기 8일, 여기 6일. 그러니까 길게 보면은 정말 오랫동안 빠진 거지만 중간중간에 반등을 제가 쪼개봤어요. 중간중간에. 이거는 근데 사실 완전 역배열 추세일 때잖아요. 역배열 추세. 그러니까 하락의 어떤 추세가 되게 강할 때입니다. 하락의 힘이 강할 때를 제가 체크한 건데,
지금은 어때요? 역배열이 아니라 정배열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비교를 하려면 정배열에서의 케이스를 분석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제가 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역배열에서는 어땠는지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자, 여기 10일, 여기 7일, 여기도 7일, 여기도 7일이에요. 지금 뭐 5일도 있고 10일 넘어가는 것도 있고 많이 있는데 신기하게 7이라는 숫자가 제법 눈에 많이 띄죠. 그죠 여러분? 혹은 7일, 6일, 8일 반복적으로. 자, 여기 5일, 7일, 6일, 8일 여러분, 그죠? 자, 여기도 7일, 7일, 여기는 9일. 이제 정배열이죠. 여기는 정배열. 6일, 4일, 그죠? 6일, 4일. 아, 여기는 4일, 그죠? 네. 여기는 5일. 여기도 7일. 11선 돌파는 안 나왔지만은 11선 건드리죠. 7일. 여기는 14일. 그러니까 매번 똑같을 수는 없어요. 당연히 너무 당연해. 근데 이상하게도 7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눈에 많이 띄는 거예요. 7부분. 자, 코로나 때입니다. 8일. 그죠? 8일. 네. 그리고 빠졌다가 꽤 강한 반등. 8일. 코로나 때도 보시면은 8, 8, 7이에요. 신기하죠? 그죠? 자, 여기도 보세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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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그죠? 7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눈에 많이 띕니다. 여기는 9일, 9일, 10일. 그리고 8일, 9일, 6일. 그러니까 7일이라는 숫자가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7일 아니면은 6일도 나올 수 있고 8일도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7일 전후로 단기 급락이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꽤 세게 빠졌다는 느낌 들었을 때 7일 전후로 반등이 많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확률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것도 확률이잖아요. 자, 여기도 볼까요? 여기는 8일. 그쵸? 네. 신기하죠? 매번 똑같진 않지만 매우 높은 확률로, 네, 이때 9일. 9일. 이 정도까지는 제가 사례 분석해냈네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보면은 100%는 없지만, 네, 과거 사례를 보니까 7일 전후로 반등 나왔던 케이스가 상당히 많았다. 자, 단기 급락 파동에서 7일 고점 대비 최저점까지 7일 전후로, 네, 나왔던 케이스가 상당히 많았음. 특히 7이 매우 자주 눈에 띄었음. 네. 그죠 여러분들?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셨죠? 네. 단기 급락 파동에서 고점부터 저점까지, 그죠?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오기까지 걸렸던 시간이 7일. 이게 가장 자주 나왔고, 아니면은 6일도 있었고 8일, 10일 넘어갔던 게 있었습니다만은 10일 넘어갔던 케이스는 별로 없었고 6, 7, 8, 9 이 정도가 가장 눈에 많이 띄었다 라고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여러분께 올려드렸던 영상에 보시면은 존버 시그널이라든지 뭐 여러가지, 어제도 제가 시그널 몇 개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결과로도 다음주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죠? 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검증을 통해서도 역시나 반등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남은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아무튼 이번 주도 새롭게 시작한 한 주, 성공 투자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